선교사인데 한국인보다 한국 사람과 한글을 더 사랑한 사람. 호모 따라해보세요. 호모. 헐버트. 이 선교사님이 1886년에 고종황제 조선 말기 때 공문을 했어요. 양반들 과거급제하고 한 학원이 있었는데 무슨 학원인가 하게 되면은 유경학원이라고 요새 말하면 국립대학 정도 되겠죠. 유학원인데 그 학생들 양반집 아들이야. 양반집 아들 다 모아다가 영어, 세계사, 수학 이런 걸 가르치는데 선교사를 교사를 모집한다니까 교사로서 지원을 해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명문대 다트모트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평상시에 언어의 능력이 참 많습니다. 7개의 언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데 한국의 언어학자니까 한국의 무슨 문자를 가져오라 했더니 청나라 문자 한문을 가져왔어. 한문을 가져오면 이거 말고 당신 나라의 글자를 갖다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나라 때 한글은 언문이라 그랬어요. 양반들은 한문을 배우고 유식하게 품잡았고 그저 안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뭘 했는가 하면 그 언문을 배웠어요. 그 언문을 갖다 딱 보니까 그때는 28자예요. 지금 24자인데 이 28자를 딱 보니까 이 천재입니다. 천재. 헐버트 저 사람이 한 450년 동안 묵혀놓은 한글을 갖다가 제 가치를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야, 이게 한문보다 훌륭하다. 이 사람 그만큼 파악을 했어요. 이거 보통 글자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한글을 갖다 연구를 합니다. 한글을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한글학자 최초 누군지 알아요? 한글학자 기억나시는 분 친애비한 고수 목사님도 좋고 지석영 그리고 한글학자요? 한갑수도 훌륭한데 한글학자 한글학자 주시경 박사. 주시경이요. 주시경이 이 사람이 와서 선생님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서양 선교사한테 한글을 배워요. 까꾸로 된 거야. 제자 주시경 씨가. 그 다음에 서재 PD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신문을 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민국 나라에서는 출판사가 있고 이 헐버트 호모 헐버트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 이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산문 출판사. 그러니까 출판사 신세를 져야 내는데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거게 되면은 독립신문이니까 한글로 쓰자. 영어를 빼고.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써가지고 해외에 달리겠다. 그러니까 두 판을 내요. 한글판, 영문판. 이런 사실 아는 사람 거진 없을 거예요. 근데 서재 비디오 딱 보니까 한글을 보니까 뜻이 헷갈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게 무슨 차이예요? 띄어쓰기 없었어요. 한문은 안 띄어써도 돼요. 뜻을 알 수 있는데 한글을 띄어쓰기, 맞춤법, 쉼표 이걸 최초로 이렇게 한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띄고 명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띄어쓰기란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 위로 한글 갖다 연구를 해가지고 밑에 스텝이 한글 연구소를 만들어서 주시형이라든가 엄청난 그 한글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나라의 글을 갖다가 알지 못하면 어리 남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그 중국에 왔던 원나라도 문자가 사라지고 청나라 만주족도 문자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배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우리가 고유어로 오는데 지금 한글에 대한 위대성을 잠깐 얘기한다게 되면은 세계 언어학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뭘 연구하는 거면 AI라고 들어봤어요?
컴퓨터 지능을 하는 거, 인공지능을 해보는데 영어도 넣어보고 독일어도 넣어보고 한문도 넣어보고 다른 제일 효과가 좋은 게 한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글이 AI 언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마 세계적인 공용어가 되지 않겠는가. 이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합니다. 한글이 그렇게 훌륭한 글자인데 우리는 400년 동안 존중하지 못하고 좀 팽개쳐 놓은 건데 이 헐버트 선교사가 개발한 거예요. 맞춤법 띄어쓰기, 쉼표 찍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나는 그 헐버트 선교사가 진짜 애국자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으니까 한글이 지금 세계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 하게 되면 세계에서 언어 중에 누가 만들었다는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1443년 훈민정음이 이게 하면서 그 세종대왕이 우리 나라는 중국과 말이 틀려서 글자가 틀려서 뜻이 안 통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민주 사상이 들어간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글을 만드는 왕이 전 세계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영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이렇게 전달돼서 왔지 그 언어가 어디서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한글은 분명히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런 놀라운 것 때문에 세계 언어학자들이 깜짝 놀래요. 이런 나라가 없다. 그 처음에는 저는 영어를 배우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영어는 영어 따로 발음표 따로 있어. 근데 한글은 발음표 없어요. 소리 나는 걸 하기 때문에 사투리를 써도 통해. 저 발음표 없어요. 이렇게 쉬운 날짜가 없어서 세계 언어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라든가 한글을 넣었더니 그 나라 말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문명 퇴치가 그렇게 빨라요. 한글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며칠, 2, 3일 이름 알고 늙어서 일주일 되면 해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애들도 금방 배웁니다. 국민학교 애들도. 이렇게 좋은 글자를 갖다가 우리는 값을 몰랐는데 헐버트 선교사가 이렇게 한글만 사랑했느냐? 아닙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헤이그 우리가 나라를 뺏겼을 때 억울하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열사 그 3인을 보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을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서 사실상 외교 단장으로 헐버트 선교사 나갑니다. 거기서 연설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재밌는 거는 이 양반이 미국에 또 갔어요. 미국에 가서 한국을 1919년도 그 3.1운동이 터지니까 한국을 얻지 않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시민단체 무슨 사람이면 1000번 이상 연설을 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독립을 도와주세요.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국을 사랑하니까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예를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도 헐버트 선교사를 초청을 했어. 초청을 했더니 그때 나이가 86세예요. 86세인데 미국에서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당시 비행기가 만만치 않아서 배를 타고 옵니다. 태평양 건너오려면 한 달 걸려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가 독립을 했고 광복을 맞았는데 내가 가서 축하해 줘야지 하고 오셨는데 그 노안으로 즉시 어딜 가려면 헤브라스 병원에 갔습니다. 입원해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헐버트 선교사가 외국인에서 처음으로 사회장, 우리 국장 있잖아요. 국장, 사회장, 장례를 갖다가 나라에서 치러드렸어요. 헐버트 선교사님. 근데 이 어르신이 참 멋있는 게 영국에 유명한 묘지가 있어요. 웨스턴민스터. 거기 성당에 묻히는 것보다 난 한국 땅에 묻히겠다. 이 어르신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야마진 외국인 선교사 그 묘소에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한국어를 사랑하는 사람,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우리 친구가 이 책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한국 근대사를 많이 써가지고 제 근대사 공부를 하고 있는 도움이 돼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선교사님들 다음에는 1884년도 최초로 한국 땅에 밟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1885년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최초로 오셨어요. 고모 헐버트 선교사는 다음에 오셨지만 그때 기도문이 참 훌륭합니다. 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는 감리교고 언더우드는 어딘가면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먼저 왔느냐 하고 우스갯소리로 재물포 앞바닥 누가 발을 먼저 내밀었는가, 그 의미가 동시에 같이 왔으니까. 그렇게 한국의 역사를 할 때 그 아펜셀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다음에도 소개하겠는데 그 기도문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부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한국에 땅이 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 빛도 생겼고 소망도 생겼고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들로 인해서 한국 땅에 선교를 했는데 이 뜻은 뭔가 앞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교회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도 세우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교 정책이 아니겠는가. 우리 그 후세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 헐버트 선교사들을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서 지금 21세기 제 선교 정책을 세워서 우리 백성과 그 아래 떨어진 우리 지구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선교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서 헐버트.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립운동 하는데 아주 굉장한 혁혁한 공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갔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노안으로 한국에서 죽어서 미국을 안 간다, 한국에서 묻히겠다 해서 저기 가면은 양화진에 있어, 마포구에 양화진에 가면은 헐버트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그 이야기가 다 남아있어요. 이분은 정말 그 나라가 지금 일본한테 뺏겼을 때 그 상황에서 막 그냥 그 국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놀라운 건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연구를 많이 해서 그때 한국 사람들은 띄어쓰기나 춤추나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한글을 알지만 아주 어설펐는데 헐버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는 이 한글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도리어 한글학자 주시정 이런 사람들이 그 헐버트한테 배웠다 그 얘기예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네? 이게 선교사로 가면은요 그 선교지에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미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에 갔는데 거기서 자꾸 한국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그 영화 보면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 그 아프리카 부족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 영국 사람이 와가지고 막 침범하니까 자기는 영국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지에 왔어. 그러면 영국 사람 편이 돼야 돼? 아니면 자기가 지금 선교하는 그 사람 나라 편이 돼야 돼? 선교지에 갔으면 이제 그 선교사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오셨냐?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선교사로 이 지구에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선교사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선교지 가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또 선교사 한 명 파송하신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래서 필리핀을 갔는데 한국 사람보다 필리핀을 더 사랑해요. 됐다. 너는 이제 한국에서 필리핀 사람들 선교하라고 보냈으니 핏줄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는 필리핀 사람이 돼가지고 그 부족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게 진짜 선교사예요. 우리가 그런 헐버트 같은 선교사님